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입니다. 전립선염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염증, 균을 떠올리는데요. 염증균이 검출되지 않는 비세균성 전립선염도 흔하다고 합니다. 전립선염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립선염에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급성, 만성, 세균성, 비세균성 이름도 많던데요. 예, 종류가 많죠. 예. 이 전립선염이 50세 이하 남성의 비뇨기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병인데요. 네. 이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확한 증상을 잘 모르시면은 이건지 잘 몰라서 오시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증상의 기간이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은 급성, 그리고 이제 몇 달씩 앓고 계신 분들은 만성,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소변 검사랑 전립선액 검사 소견에 따라서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급성보다 만성 전립선염의 위험이 크다는 말도 있던데요. 저는 사실 급성 전립선염이 방치가 되면 만성화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르게 접근되는 건가요? 그 말도 일부는 맞을 수 있고요. 아마 이 만성 전립선염이 재발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급성보다 치료가 더 잘 안 돼서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급성 전립선염도 감염 상태에 따라서 전신 증상을 겪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급성 전립선염이 걸렸을 때 확실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네.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 만성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염증이 생기는 위치로 볼 때 어느 쪽에 생기는 건가요? 이 전립선은 남성에서만 있는 신체 기관인데요. 네. 방광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 아래쪽이요? 예. 그래서 이 아랫배 쪽이나 허리 또는 남성에서는 음경, 고환을 포함하는 생식기, 또 더 아래쪽에 회음부까지도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조직의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은 소변이 지나는 통로나 정액이 생성되는 기관이 다 원인이 통증이 파급되기도 하고 주변 근육이나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통증이 여러 부위에서 생기나 봐요. 예, 어쨌든 아랫배나 허리부터 아래쪽 골반 주변은 다 통증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통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호소를 하시나요? 통증은 통증부터 해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배뇨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기능에 관련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갑자기 오한이 나면서 열이 올라가고 몸살 소변 볼 기운처럼요? 때, 예, 그러면서 소변 볼 때 따갑거나 불편하다는 증상이 있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좀 볼 때 아프거나 보고 나서 남아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 주변 부위로 통증이나 불쾌감을 여러 곳에서 겪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병원에 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 많이 오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은 전립선 비대증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비슷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성 전립선염 중에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더 많다면서요? 네. 소변 검사랑 그 전립선의 검사 소견에 따라서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약 95% 정도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또 이 전립선액 검사에서 세균도 검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염증을 시사하는 백혈구수 증가도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만성 전립선염 중에서도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검출되지 않는다는 건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단순하게는 세균이 검출되는 단계가 저절로 치유가 됐거나 아니면 이전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호전된 단계에서 아직 염증만 살짝 남아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세균의 원인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이 불안정하거나 소변이 역류로 인해서 전립선에 화학적인 염증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발병 원인이 뭐라고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전립선염을 얘기할 때 재발이 잦고 치료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건 이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많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만성 전립선염에 사용되는 치료로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체 전립선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모두들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네. 재발이 어느 정도 잦은가요? 거의 뭐 절반 이하의 분들은 완전히 치료가 됐다고 말씀 못 하시고요. 예. 몇 달이 지나면은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장기적으로 또 계속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 1차적인 치료는 그래도 항생제 치료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전립선 조직은 비뇨기 중에서도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항생제 침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균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세균성 전립선염에서도 세균이 어느 정도는 잔존하고 있지만 검사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항생제 치료를 권해드리고 실제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있지만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생제 치료를 하는 거군요. 예, 예. 세균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 건가요? 예, 비세균성인 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생제를 치료를 하면 예.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은 또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주사요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세균성 전립선염이나 비세균성 전립선염에서 모두 1차 치료로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주사요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외의 약물 치료로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 같은 약제들이 전립선 요도 압력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소염제, 진통제 같은 걸로 통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주사요법으로 안 되면 다음 단계 치료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거의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 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아까 말씀드린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복합 치료를 8주 이상 치료를 해야 되고 이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할 때는 그 다음 치료로는 근육 이완제라든지 신경계통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물리치료나 전기자극 치료를 보조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면은 그 부분만 또 선택적인 약물 치료를 지속하기도 하죠. 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도 부른다고 하시는데 골반 쪽에 통증이 있나 봐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골반이라는 게 배 아래쪽이나 허리 그리고 성기 주변하고 회음부까지도 다 통증이 있는데 네. 어느 한 군데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래쪽에 정확하진 않은데 좀 애매하게 통증이 계속 불쾌감으로 남아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떤 겁니까? 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전에는 뭐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외부에서 충격파를 줘서 요로에 있는 결석을 파쇄하는 치료라면은 이런 체외 충격파를 돌을 깰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강도를 낮추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혈관에 충격파를 줬더니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도 통증 조절이나 상처 치료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체외 충격파 치료도 그럼 같이 이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임상 연구 단계에 있어서 많이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가 염증을 낮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이나 근육의 통증 또 긴장 같은 걸 완화해 준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비뇨의학과에서도 이제 만성 전립선염에 사용된다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은 깁니까? 이게 뭐 현재 임상 연구 단계이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8주 효과나 정도. 안전성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충격파에 비해서 강도가 낮기 때문에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일부에선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하고 있죠. 네. 치료 후에 관리라든지 예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리치료 일종으로 골반 근육 수축 운동이나 온열요법 그리고 전기자극 치료 같은 게 그 골반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이 온수 좌욕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식생활에서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알코올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전립선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연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전립선염은 약이랑 같이 전립선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들었고요. 또 그래서 반식욕도 매일 하면 좋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립선 마사지를 잘못하면 세균성 폐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소변을 보고 나면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데요.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참을 만한 게 그런 증상이 있는데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했더니 친구가 전립선염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통증하고 전립선염이 상관이 있나요? 네. 전립선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이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전립선 마사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마사지를 잘못하는 경우는 특히 급성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급성과 만성 전립선염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이 급성 전립선염은 주로 대장균이 상행성 감염으로 발생한 요로 감염인데 네. 여성에서 급성 방광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립선 내부에 세균이 번식되어 있는데 전립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신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 세균성 폐혈증 위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겠네요. 예. 예. 근데 전립선 마사지가 어떤 방법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게 보조 치료로 쓰이는 건가요? 이 만성 전립선염에서는 급성하고는 다르게 반복적인 마사지가 이 전립선의 염증 배출에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일부에서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정액이 배출이 되면서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전립선염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반신욕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전립선염도 우리 몸의 다양한 염증 질환처럼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립선 조직이 약제 침투가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원활한 혈액순환이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 또 골반 근육이나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염의 증상 완화를 위해 혈액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신욕 자체가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근육이나 신경의 긴장이 통증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네. 허리 통증은 어떨까요? 전립선염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 전립선염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전립선에만 딱 국한되지가 않고 다양한 남성 생식기 통증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근육과 신경에도 이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분들에서는 허리 통증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립선염하고 연관을 짓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허리 통증 외에 만성 골반통도 만성 전립선염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골반으로 통증을 느낀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발생을 하면 그 후유증이 골반 장기나 근육 또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상태를 또 다른 말로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골반통이라고 한다면 어느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통증이 심합니까? 이 통증이 고환과 항문 사이 쪽을 우리가 회음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고환 자체나 성기의 끝부위, 또 허리 이하의 치골이나 방광, 아랫배 쪽 이런 골반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통증이 불쾌감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부의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갑자기 발생하거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럼 통증이 어떤 한 부위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불쾌한 느낌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예, 딱히 어디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 중에서 유독 한 부위만 아주 통증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나요? 좀 뻐근한 그런 느낌인가요? 아랫배 같은 데는 이제 뭐 방광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신다기보다는 그 부위 자체 주변에 있는 부분을 불쾌하게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성기의 끝부분만 이상하게 뭐 소변을 볼 때가 상관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고 나면 찌릿한 느낌이 있고요. 개운치 않다고 하셨는데 매일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이 경우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통증과 함께 배뇨 증상도 전립선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데 이제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볼 때 불편하거나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소변 줄기도 약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전립선 건강, 이 나이 들수록 전립선 크기가 커지고 약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배뇨 증상으로 비뇨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50대 미만에서는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후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 만성 전립선염은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에 상당히 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중 한 절반 이상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일 내에 이런 병이 완치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카페인, 술과 같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줄이면서 스트레스를 적당히 해소하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질병을 관리한다면 이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 좋은 yes or no. 오늘은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